네, 제9강. 오늘의 제목은, 강의 제목은 CMA 제대로 압시다 입니다. 많은 분들이 CMA를 활용하고 또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. 네, 실제로 CMA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식으로 수익률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CMA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CMA가 뭐지? CMA는 캐시 머니지먼트 어카운트라고 해서요. 요 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불리웁니다. 이게 우리나라의 한글 명칭이죠. CMA.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뜻이 뭐 특별하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. 그럼 이 CMA가 나오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아마 재밌으실 것 같아요. CMA가 최초에 나온 건요. 우리나라가 과거에 은행 선호 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. 물론 지금도 은행에 대한 그 신뢰도가 우리 어른분들은 많이 강하게 갖고 있으신데요. 그렇다 보니까 이 증권사 상품들은 외면을 당했습니다. 계속. 증권사는 이제 좀 위험하고 투자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외면을 당했죠. 하지만 은행에만 돈을 넣어놔도 과거에 한 10년 전인가요? 10년 전에는 뭐 10%에서 20%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니까 안전하면서도 돈이 불어나기가 쉬운 게 바로 은행이었죠. 그래서 이러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 증권사에서 CMA라는 상품을 내놓습니다. 자, 그래서 글을 읽어보면 은행 선호 의식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증권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내놓은 금융투자 상품이 바로 CMA라는 것입니다. 그러면 은행과 다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. 이 CMA는 하루하루 이자를 지급을 합니다. 은행의 적금 같은 경우는 만기가 돼서 그 만기와 이자를 한꺼번에 찾을 수 있는데 이 CMA는 하루만 넣어놓든 이틀을 넣어놓든 뭐 1개월을 넣어놓든 그때까지의 이자를 바로 지급을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이때 당시 이 CMA가 나오고 나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증권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. 실제로 이 CMA를 발판으로 많은 사람들이 증권사에 통한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접하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그래서 CMA 대부분의 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되면서 굉장히 안전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 자, 이게 CMA에 대한 그 설명이었고요. 그러면 제가 뒤에서 말씀드렸을 때 CMA는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말씀드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. 왜 중요하냐면요. CMA란 이제 금융투자 상품 물음표 했는데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어서 소비자에게 이자를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은행은 예금을 받으면 그 예금 받은 거 누군가에게 대출해줘서 그 대출 이자를 소비자들에게 줄 수가 있죠. 근데 CMA 같은 경우는 대출을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럼 어떻게 해서 소비자들에게 이자를 줄 수 있냐? 그건 바로요. CMA는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하루하루 이자를 지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돈을 넣으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. 그 투자에 대한 하루하루의 실적 배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CMA가 매일매일 이자를 줄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. 자, 하지만 이자가 높은 CMA들이 시중에 있어요. 이런 CMA들은 등급이 낮은 채권에 투자를 합니다. 보통 이 매일매일 이자를 주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언제 자금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비상자금으로 많이 CMA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 굉장히 안전한 채권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. 국공채나 뭐 A 트리플 등급 뭐 이런 굉장히 높은 등급의 채권 투자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자가 굉장히 높은 CMA들이 있습니다. 분명히 적금보다 높고 저축은행보다 높은 그런 CMA들이 있더라고요. 그런 CMA들은 B 트리플 등급에 투자를 합니다. B 트리플 등급은 사실 이 투자 적격 대상에서 뭐 권장할 수 있는 이 등급이긴 하지만 CMA처럼 이 굉장히 안전한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이 이 BBB 등급에 투자한다는 건 사실 좀 위험성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이런 CMA들.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. 그래서 CMA의 올바른 용도를 보면요. 실제로 연이자가 은행 적금보다 낮은 게 현실입니다. 예를 들어서 채권 수익률이 4%가 나왔다. 그럼 CMA에서는 4% 다 줄 수가 없죠. 왜냐면 이 CMA에서는 뭐 한 3% 주고 나머지 이 1% 차이는 이제 증권사가 갖기 때문이죠. 이제 서비스를 제공했으니까 나머지 어떤 차익을 본인들이 챙겨야겠죠. 그래서 은행 적금보다 낮은 게 현실이고요. 용도를 보자고 한다면은
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목돈을 예치하거나 그리고 비상자금을 잠시 두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. 왜냐하면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안전하면서도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몇 없기 때문이죠. 펀드도 사실은 이 정도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환매 수수료라는 게 붙기도 하고요. 하지만 그 1년 미만으로 투자했을 때 어떤 수수료나 페널티가 없는 게 바로 이 CMA입니다. 그래 CMA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필수 계좌입니다. 하지만 돈을 불리는 목적은 그렇게 해서 활용되기에는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재테크를 하시는데 이 서브적으로 좀 뒷받침이 되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고요. 이 CMA를 목표로 뭐 적금을 하신다든지 뭐 예금을 하신다든지 이런 용도는 사실 좀 부적합하니까 그런 걸 잘 분별해서 활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상으로 CMA에 대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